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가족들과 대화 중에 나는 정말 진심으로 배려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한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너무 친절하고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가볍게 보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누구의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점점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거죠. 놀랍게도 연구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가 오히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무려 40%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의 작은 말투나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약한가 보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반면 중요한 순간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면 상대방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존중받지 못했던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말을 줄이면 더 잘 전달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핍해진다. 그의 가르침은 도덕경에서도 강조되었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간결함과 침묵의 가치를 실천하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많이 말할수록 좋은 대화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많은 말이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상대방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과 대화할 때는 짧고 명확한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도 관심을 보이며 대화에 집중하죠. 그런데 만약 첫날 아침에는 이곳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갔고 저녁에는 이걸 먹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금방 피곤해지고 대화를 흘려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하면 청자의 이해도가 평균 7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정보가 많아질수록 대화의 핵심을 놓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내가 이 대화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복잡한 설명 대신 항상 정직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이런 짧고 명확한 문장이 더 기억에 남겠죠?
두 번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조율하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듣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줍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이니까요. 말을 줄이면 대화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의 품질은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화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 말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대화의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대화의 속도를 조절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단순히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나친 겸손이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죠. 하지만 혹시 이 겸손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친구나 가족 혹은 지역 모임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조언도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낮추되 지나치지 않는다. 겸손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65세 김영자님은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이렇게 말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김영자님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대단하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후배는 더 이상 김영자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김영자님은 그저 겸손하게 말한 것뿐이었지만 후배는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고 느낀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영자님은 점점 자신의 경험과 조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험을 더 자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은 때로는 내가 한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칭찬을 받을 때 기분 좋게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여기고 당신의 말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 제가 아직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대신 제가 해온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면서도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60대가 되면서 쌓아온 삶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당당하게 표현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칭찬을 받을 때 스스럼 없이 인정하기. 지나친 겸손보다 자신감을 담은 표현 사용하기. 자신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 이제는 더 자신감 있게 세상과 나눌 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의 속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혹시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말하는 속도와 태도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빠르게 하면 더
더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상대방은 내용보다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62세의 박영숙님은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늘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려 했지만 자녀들은 중간에 말을 끊거나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죠.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대화를 하던 중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못 따라가겠어요. 차분히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대화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자녀들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빠른 말투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말투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화할 시간을 빼앗아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빠른 말투는 상대방에게 청각적 부담을 주고 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연설에서 한 문장을 천천히 분명하게 전달하며 청중의 집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연설 문구 Yes, we can. 단순한 세 마디지만 템포를 조절해 말했기 때문에 더 강렬한 메시지로 기억되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말하는 연설가일수록 청중은 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두 번째,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깐 멈춰보세요. 이 작은 멈춤이 듣는 사람에게 진정성과 신뢰감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느리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전달력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천천히 말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 자체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확신 있는 말이 신뢰를 만든다. 혹시 불확실한 말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명확하게 사고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마일 거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표현들, 사실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우리의 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어느 날 손주가 학교 과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손주는 어떨까요? 이게 맞는 방법인가? 혹시 틀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 방법이 맞아. 이렇게 해보자. 손주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한 연구에서는 발표자가 아마, 어쩌면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 때 청중의 신뢰도가 평균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신 없는 말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죠. 이는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불확실한 표현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확신 있는 표현. 둘 중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확신 있는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 대신 그렇게 하면 돼. 어쩌면 대신 이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이죠. 세 번째, 상대방의 질문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친구가 건강을 위해 뭘 먹어야 할까? 라고 물으면 글쎄 이것저것 다 좋겠지 보다는 채소랑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게 좋아.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죠. 그렇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대신 그렇다. 어쩌면 대신 이게 맞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고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빛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감사와 사과, 진심이 느껴지게 말하는 법.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고대 철학자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진정성과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 같은 말도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쓰면 그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박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숙님은 늘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마워, 미안해서 어쩌지?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점점 말의 무게도 가벼워진 거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사과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감사하거나 사과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심일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화 속 내 말이 가벼워지고 내 진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와 사과는 어떻게 하면 진심이 전해질까요? 첫 번째, 고마워 대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가 도와줬을 때 그냥 고마워하는 대신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너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과하세요. 늦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기다렸지? 하는 대신 정말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는 미안해, 다음엔 꼭 시간을 잘 지킬게라고 말입니다. 불필요한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감사와 사과의 대안을 더해보세요. 고마워라고 말하는 대신 고마워, 다음번엔 내가 도울게. 이렇게 하면 감사의 의미도 살리면서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감사와 사과 대신 진짜 내 마음이 담긴 말을 건네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말이 더욱 신뢰를 얻게 되고 관계도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이야기, 공감하면서도 내 생각을 잃지 않는 법.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정직하라.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감정과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내 생각을 지키라는 의미죠. 공감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감이 오히려
내 의견과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박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박영희님은 친구들과 수다를 나눌 때 자신도 모르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우리 동네가 정말 엉망이야 라고 하면 사실은 동네에 좋은 변화도 많다고 느꼈지만 그냥 맞아 그렇지 뭐 하고 대답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진짜 의견을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대화가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정말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 생겼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불편함과 자기 상실감을 느낀다고 해요. 공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의견 없이 맞장구만 치다 보면 대화의 깊이도 사라지고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면서도 내 생각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공감을 하되 내 의견도 솔직하게 말하기. 친구가 그 사람 정말 별로야 라고 하면 그냥 맞아 나도 그래 하는 대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하기. 공감이란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지나치게 동조하다 보면 내 의견이 묻혀버릴 수 있죠. 세 번째, 공감과 의견 제시를 조화롭게 하기. 손자와 대화할 때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단정 짓는 대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공감도 하면서 의견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공감하면서도 내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고 당신의 진정성과 가치가 더욱 빛날 거예요. 결국 진정한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잃게 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 새롭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 하나,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기. 둘, 형식적인 감사와 사과보다는 진심을 담기. 셋, 불확실한 표현 대신 명확하게 말하기. 이건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더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나아가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을 가꾸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